대코로나 시대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여러 곳이지만 특히 영화업계는 심각한데요. 신작 개봉은 거의 없어지고 해외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들은 개봉을 1년 이상 연기했죠. 그런 와중에 5년 전에 개봉, 저예산 19일간 촬영한 영화를 영화 관계자가 퇴직금을 들어서 재개봉을 하는데요. 영화업계의 목숨을 건 이 작품은 위플래시로 이 영화의 뒷이야기로 왜 재개봉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플래시는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실화 바탕은 아니고 재즈 드러머로 느꼈던 감정을 스크린에 담은 작품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기에 공감을 받기보다는 진실된 이야기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기간은 총 19일입니다. 물론 사전 제작 시간을 생각하면 실제 작업 기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카메라를 대동한 작업 시간이 19일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한 이유는 과거 위플래시 2012년 단편을 찍을 때 3일 정도만 썼고 결과도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감독은 이번에도 촬영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예측, 19일의 촬영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장편영화랑 단편영화는 다르다는 것을 촬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인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사전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카메라가 악보의 특정 특정 마디 어디를 찍어야 할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시각화 작업을 해 필요한 부분만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놓쳐버렸을 연주 장면이 있을까 현장에서 감독은 일일이 영상과 반주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부족해서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만 힘들었던 것이 아닌 투자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각본을 끝내 감독은 모든 제작사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재즈 드러머 영화이기에 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끝내 헬렌 이스타브룩과 제이슨 라이트맨이 속한 라이트 오브 웨이 필름에서 관심을 보였고 제작사는 제작을 결정하기도 전에 플래츠 역의 시몬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을 했는지 더 이야기해볼까요? 앤드류 역의 마일즈가 캐스팅된 이유는 감독이 당시 개봉한 레비토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재미있게 본 감독은 그 영화에 나오는 마일즈를 염두에 두고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J.K. 시몬스가 연기한 플래처는 딱히 배우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감독의 과거 선생님의 영감을 받으며 각본을 썼습니다. 배우를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카리스마가 상당히 강한 캐릭터이기에 그에 맞는 배우를 바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작에 참여했고 주노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이슨 라이트만이 자신의 뮤즈 J.K. 시몬스를 추천해서 기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을 캐스팅한 후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마일즈는 15살 때부터 10년간 드럼을 하긴 했지만 재즈 드럼이 아닌 락 드럼이었습니다. 장르가 다르기에 연습 시간이 필요했는데 3주밖에 없었고 급한 대로 감독이 자신의 드럼 세트를 가져와서 배우의 집에서 강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재즈 드럼을 배우면서 배우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드럼을 했었지만 스틱을 쥐는 방법, 드럼을 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마치 평생 오른손으로 양치하다가 왼손으로 양치하는 느낌 같다고 하네요. 그러나 3주 동안 연습을 엄청 하여 영화에 나오는 드럼 장면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또 음악 소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연주했고 부족한 부분만 후 녹음 처리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쳐다봅니다. 작업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훔쳐보고 연예인들의 키스 장면에서는 귀를, 플래처의 입장 장면에서는 신발을 쳐다보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플래처의 옷은 시몬스의 개인 의상인데요. 단편을 찍을 때 입었던 옷인데 개인 의상을 입은 이유는 당시 의상 제작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플래처의 욕은 대부분은 대본에 있었지만 J.K. 시몬스가 만들어낸 것들도 있습니다. 앤드류의 캐릭터를 단어로 표현하면 야망 혹은 욕망인데요. 반대로 멜리사의 캐릭터는 그 야망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야망으로 생기는 부수적인 피해를 인간화하고 싶었던 감독의 생각이죠. 이러한 요소가 시작되는 장면은 문자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드럼 장면을 계속 보는 버스 장면부터입니다. 그리고 멜리사를 만나는 장면은 영화와 달리 파란색 톤인데요. 감독이 설정한 장소와 장면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주된 배경은 뉴욕입니다. 뉴욕에 나오는 외부 장면, 즉 도심지 장면들은 현재의 뉴욕처럼 보이지 않고 과거 뉴욕처럼 보이는데요. 고담의 모티브가 되었고 범죄 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1970년대의 뉴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감독이 어렸을 때 봤던 뉴욕의 시기로 화려한 조명,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건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뉴욕을 묘사한 다른 작품은 조커가 있습니다. 영화 속 배경은 뉴욕이지만 일부 장면은 LA에서 찍었습니다. 외부에서 뉴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뉴욕의 상징, 노란 택시와 연주하는 장면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초반에 연습하는 연습실은 LA 시내에 있는 팰리스 극장입니다. 이 장면의 배우는 네이트 랭으로 현장에서 마일스에게 드럼을 가르쳤습니다. 영화 내에서 앤드류가 칼 테너의 자리를 뺏은 걸 생각하면 참 묘하죠. 이 시퀀스는 감독의 경험에서 따왔는데요. 밴드에 처음 들어간 날 잔혹하고 경쟁이 심한 재즈 합주단의 경험이었죠. 이 영화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전문 배우가 아닌 진짜 음악가들입니다. 이 연습실은 관객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밀실 공포증이 생기게 하는 컨셉으로 갔는데요. 창문을 없애고 주황색 조명과 신발에 사람 얼굴을 비치게 해서 답답한 느낌을 만들어냈죠. 이와 대비되기 위해서 대낮의 외부는 푸른빛으로 설정했고 멜리사를 만나는 곳이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뺨을 때리는 장면은 실제로 3번에서 4번 정도 때리고 난 뒤였습니다. 여기서 라고 외치는 부분은 감독의 목소리입니다. 악보를 잃어버리자 앤드류는 자리를 뺏고 메인 드러머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부터 네이트는 영화의 캐릭터에서 배경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마일즈는 처음과 다르게 표정이 달라졌는데요. 유일하게 겁을 먹지 않는 뮤지션입니다. 두려움과 괴로움 대신에 투지와 분노가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표정이 아닌 의상으로도 표현했는데요. 바로 초반의 옷과 다르게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플래처를 따라하는 것 같죠. 사실 이 요소는 감독이 스타워즈에서 따온 요소인데 제국의 역습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의 옷이 점점 검정색이 되는 것을 오마주한 요소입니다. 마일즈가 플래처한테 처음으로 대드는 이 장면은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에 찍은 장면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찍었는데 6시에 장소를 비워줘야 해서 30분 만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유일하게 스턴트 장면이 들어간 이 장면은 촬영 이틀차에 찍었는데요. 세 장면을 합쳐서 한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일즈가 운전할 때부터 등으로 돌아설 때까지 한 장면, 그린 스크린에서 트럭이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차를 뒤집는 장면에서 스턴트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이 재즈클럽은 사실 팰리스 극장의 근처에 야외 장소인데요. 미술 감독이 재즈클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장면은 카네기홀입니다. 원래는 공사를 위해 설치한 지지대, 즉 비계가 있었지만 화면에 안 잡히게 찍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이 장면은 LA 시내에 있는 오르페움 극장에서 4일간 촬영했습니다. 엑스트라를 충분히 기용할 돈이 없어서 6시간 동안 촬영했는데요. 그럼에도 돈이 모자라서 관객석은 비었고 연기를 활용하여 꽉 차 보이게 했습니다. 무대에서 처음 내려오고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원래 아버지는 백스테이지에 가려고 보안요원과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이 마일즈한테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다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원래 시퀀스였습니다. 영화의 맥락과 맞지 않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또 들어가자마자 연주하는 것도 살짝 순서로 바꾼 건데요. 원래는 노래 소개를 마치고 드럼을 치지만 기획자의 의견으로 말을 끊고 드럼을 치게 되죠. 마지막에 드럼 솔로 장면으로 영화를 끝내는데요. 이는 클라이맥스에서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장면인데요.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의 영향을 받은 장면으로 해당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15분 동안 자동차 격추 장면으로 클라이맥스가 진행되며 그대로 끝이 납니다. 감독은 대학생 때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처럼 끝내고 싶어해 이번 영화에서 데스프루프를 오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위플래시 블루레이 속 뒷이야기로는 OST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J.K. 시몬스의 연기 방법, 감독과 배우들의 캐릭터 해석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구매하시고 감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일즈를 무대에 초대한 J.K. 시몬스의 말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Was it manipulation? Was it this? Was it that? And to me, it was win-win. You know, I either humiliate this kid, you know, Yep. and beat him into the ground, never to rise again, and that's fine. That's revenge, and that's satisfying, and that's okay. But you know, if he's able to actually get up off the mat, then maybe I've finally got my Charlie Parker.